최명지와 윤세영이 방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지석은 심각한 표정으로 윤성호에게 현재의 상황을 말해주었습니다. 윤성호는 최명지와 윤세영이 신여진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기 싫어서 이런 일들을 벌였다고 생각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다른 근본적인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윤세영이 유진이의 전단지를 이용했다는 것은 윤세영이 유진이 실종에 아무런 죄책감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죠. 윤성호는 윤세영을 강력하게 의심하며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윤성호는 윤세영을 조사하다가 다른 충격적인 비밀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구하나에게 큰 행복을 주는 비밀이었죠. 오늘은 윤성호가 찾은 비밀이 무엇이고 그로 인하여 어떻게 구하나는 행복하게 되는지 그리고 윤세영은 어떻게 천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구지석은 구하나의 눈물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구하나가 은총이를 생각했던 그 마음은 누구보다 아름답고 강인했었죠. 구지석은 윤성호를 만나서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윤성호는 윤세영이 유진이의 전단지를 이용했다는 것은 윤세영이 유진이 실종에 전혀 슬픔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윤성호는 윤세영이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실종에 깊이 관여한 인물일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윤성호는 유진이가 실종되었던 항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선착장, 혹시라도 당시의 CCTV 영상이 남아있다면 그날의 진실을 밝혀낼 단서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항구 주변을 샅샅이 뒤지며 정보를 찾았고 마침내 오래된 창고 건물 한쪽에 설치된 낡은 감시 카메라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건물은 아직 운영 중이었고 창고 관리인은 과거에 CCTV 영상이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윤성호는 간신히 그날의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는 숨을 죽이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며 오래된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윤성호의 눈은 화면에 고정되었고 이윽고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영상 속에는 유진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윤세영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무언가를 실랑이 하는 듯 보였고 결국 유진이는 한 걸음씩 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성호는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윤세영이 혼자 배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급하게 선착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윤성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그는 확신했습니다. 윤세영이 유진이 실종의 진짜 범인이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화면 속에서 또 다른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하나였습니다. 윤성호는 화면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구하나는 선착장 한쪽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세영이 배에서 혼자 나오는 순간 구하나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구하나는 윤세영에게 질문을 하는 듯 보였고 윤세영은 잠시 굳어있다가 이내 빠르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윤성호는 구하나를 못 알아봤지만 구하나가 이 사건의 중요한 증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즉시 구하나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영상 속 구하나의 모습을 출력하여 항구 주변을 돌며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수소문한 끝에 한 노인이 그녀를 기억해냈습니다. 이 아이는 보육원으로 갔어요. 윤성호는 노인의 말에 따라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연 보육원장은 윤성호의 낯선 방문에 살짝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윤성호가 조용히 사진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기억하십니까? 보육원장은 사진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깊은 주름진 얼굴이 순간 얼어붙더니 그녀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예요.
윤성호는 하나라는 이름을 듣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나가 여기에 온 게 언제였습니까? 보육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은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우리가 물어봐도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더군요. 윤성호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기억을 잃었다고요? 보육원장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마도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심리 상담도 받게 해봤지만 자신의 이름도 부모도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큰 화재 사고가 났었다고 들었습니다. 화재 사고라고? 윤성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윤성호는 기억 속에 지워졌던 과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윤성호는 하나라는 딸이 있었고 어느 날 집에 큰 불이 나서 하나는 실종되었습니다. 하나는 길을 잃어버렸고 누군가 하나를 구조해서 보육원에 데려다 주었던 것이었죠. 윤성호는 당시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날의 기억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부분 기억상실증을 가지고 있었죠. 그 딸이 바로 구하나였던 것입니다. 윤성호는 뭔가 조금씩 진실이 보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때 하나가 가지고 있던 물건이 있습니까? 보육원장은 고개를 갸웃하더니 잠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낡고 바랜 작은 손거울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뿐이에요. 하나는 이 거울을 버리지 않고 항상 간직하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기억하려는 것처럼요. 윤성호는 그 거울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에 파묻혀 있던 기억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거울은 과거에 자신이 딸에게 선물했던 것이었습니다. 거울 뒤쪽에는 희미하게 새겨진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아빠는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는 윤성호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거울을 손에 쥐고 그는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이토록 가까이에 있었으면서도 그는 지금껏 그녀를 못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보육원장은 그의 모습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하나는 참 착하고 따뜻한 아이였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겠죠. 윤성호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을 떨며 다시 구하나의 모든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마침내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바로 자신이 잃어버린 친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장 이 사실을 알릴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알게 된다면 구하나가 또 다른 위험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진실을 간직한 채 구지석과 함께 윤세영과 최명지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윤성호는 구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아직 이 모든 사실을 모른 채 평소처럼 윤성호를 사장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윤성호는 차마 그녀를 딸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과거의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유진이와 함께 있던 인물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구하나는 화면을 유심히 들여다보다가 충격을 받은 듯 두 눈이 커졌습니다. 저건 윤세영이네요. 순간 그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윤세영이 왜 그렇게 자신을 방해했는지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멈추고 윤성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영상 신여진 회장님께 보내야 해요. 그녀는 곧바로 신여진에게 영상을 전달했습니다. 신여진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듯 했지만 영상을 보고 난 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럴 수가. 윤세영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세영은 전단지를 이용해 구하나를 괴롭히려 했지만 결국 그 전단지가 모든 비밀을 폭로하는 증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윤세영과 최명진은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결정적 증거인 영상을 확보했고 윤세영이 유진이 실종에 직접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최명지 역시 체포되며 결정적인 범인이라는 것이 발각되었고 최명지와 윤세영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죠. 윤성호는 유진이의 복수를 완성한 후에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구하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야, 내가 너의 진짜 아빠란다. 구하나와 윤성호는 감동의 재회를 하며 아픔을 딛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구하나의 행복을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